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정년 연장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노동계, 경제계 입장이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네. 노후 빈곤을 막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회적 비용이 공연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양대 노총은 올해 안에 입법을 통해서 보장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당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를 하는데 올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관련해서 법안 처리가 우선순위다. 약간 한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있고 재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채용 감소는 불가피하다. 아하. 또 어쩔 수 없이 정년이 일괄적으로 연장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좀 메우지만은 반대로 청년층의 취업 공백은 좀 키우는 것 네.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총에서 대안을 좀 제시했던데 뭐 어떤 대안을 내놓나요? 일단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면 이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년 후에 일단 퇴직을 하고 그중에서 각 기업별로 필요한 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도록 퇴직자 하자. 재고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게 경총의 대안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늘리면 호봉제에 따라서 선배들이 임금을 다 가져가면 신입사원 채용할 그 여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는 노총의 입장과 또 재계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맞는 건가요? 정년이 연장되면은 결국 혜택은 대기업만 받는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연관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노조 조직률이나 아니면 그 정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좀 구별을 해본다면 2대 8 정도로 20%에 불과합니다. 그 20%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대기업, 공공기업,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이 정년이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큰 노동계의 제도가 변화했을 때 어디에서 먼저 시행을 할 것이냐. 당연히 대기업, 공공기업이 먼저가 될 텐데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그만큼 좁아진다. 이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도 이 분석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 보고서를 통해서 고령층, 그러니까 55에서 59세의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늘어나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네. 청년층 23세에서 27세 그 일자리는 한 11만 개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주의 경제 마지막 주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폭풍 관련인데 지금 행정 취소 소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대책이 나왔을 때 일단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심상치 않다. 어떤 네. 얘기가요? 지금 구리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0.5% 넘게 올랐고요. 우리가 주간 상승폭이 0.1부터 상승 0.2는 급등, 0.3 이상이면 폭등이라고 보는데 네. 주간 상승폭이 0.52%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하기 52주 해보시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가는지 20% 넘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속이라는 얘기고 예. 화성도 0.26, 용인이 0.21 비슷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분석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갔다고 봐도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데가 없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이 지역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가 일종의 한정판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하지 않는 효과인데 그렇게도 분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규제 지역 관련해서 일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공급 대책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요. 그렇죠. 기절할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공급 대책이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학습 효과거든요. 과거에 보면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정도가 공급이 됐을 때 그때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그 정도의 부지가 있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 될 것이고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를 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과 추세가 단순히 풍선 효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라는 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이런 예. 얘기인데 결국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사 안 다녀도 되는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옳다 그르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접근 방식을 좀 바꿔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초강력 대책이 연달아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 수준에 그치는 건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1호 대책이 이제 뭐 토호제도 있었고 규제 지역도 있었지만은 이제 대출 금액 관련된 조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뭐 30억 로또라고 불린다더라고요. 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청약 모집인데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규제 지역에서 첫 분양인데 1순위 청약에만 5만여 명이 몰렸다. 근데 여기 반포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청약을 했는데 5만 명이 몰렸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 규제에 따라서 20억 이상 돈이 있어야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지역이거든요. 높은 경쟁률, 지금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박탈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금수저만 청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사는 금수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특공 단계에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경쟁률이 나왔는데 과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의 청약을 넣는 사람 중에 2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생 동안 상속 증여세 낼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팍팍한 환경에서 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맞벌이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의 부부일 경우에 세상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용이 높거나 집에 물건이 좋으면 대출이 줄어드는 역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느끼게 되는 이런 박탈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규제를 푸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뭐 면밀히 봐야 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대출 규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 현금 동원력이 그냥 집값만 해도 한 2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가 된다는 얘기고 세금 내고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금력이 큰 분들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 30대 중반 뭐 크게 봐도 40대까지 본다고 해도 현금으로 20억, 25억 원을 가지고 척척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1주택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이 이게 투기다 또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고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뭐 단순히 이게 집값을 살 수 있는 주담대 대출 외에도 뭐 취득세 들어가고 수수료 네.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외천에서 뭐 억 단위까지 가는데 일률적인 대출 규제에 대한 좀 조정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2주의 경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